안녕하세요. 유료리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소연입니다. 이제 겨울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겨울이 끝나고 3월이 되면은 우리 친구들 또 새로 입학하고 하겠죠? 입학하고 정신없이 적응을 하다 보면은 4월이 되고, 사실은 4월부터는 이제 중간고사의 그런 기운들이 막 다가오면서 4월 말에 우리 첫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중대부고의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한번 봐보려고 해요. 이제 어쨌든 작년 문제를 보면서 올해 문항은 좀 어떻지 않을까라고 한번 우리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중대부고는 사실은 시험의 형태라든지 시험 범위가 많이 변화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중대부고 같은 경우는 지금 교과서가 지금 본문 2개 정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 수능특강 라이트, EBS 수능특강 라이트 교재를 계속 사용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능특강 라이트에서 사실은 6강 정도로 시험 범위에 출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학기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모의고사를 치르잖아요. 그 모의고사 시험지를 시험 범위에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해문항 10번부터 40번까지 이제 장문 제외하고 넣고 있고, 그리고 우리 중간에 이제 25번부터 28번 같은 경우는 도표랑 이제 그런 일치 불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항은 제외하고 선생님들이 내시고 있고요. 수업 시간에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좀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따로 안 해주시고 그냥 시험 문항에, 시험 범위에 넣는 경향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총 32문항으로 중간고사가 출제되었고요. 그 중에서 서답형은 7문항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교과서가 2단원 정도 나왔었는데, 사실은 실제 시험에서는 한 3문항 정도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이 부교재랑 이제 모의고사에서 주로 많이 출제가 되었고,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듣기 문항이 5문항 정도 출제된다는 게 이제 중대부고 시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듣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따로 교재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따로 지정된 교재는 없고, 우리가 흔히 푸는 그 모의고사형 수능 독해 있죠? 수능 듣기 있죠? 그 듣기의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흔히 우리가 푸는 문제들이고 좀 평이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는 그런 듣기는 아닙니다. 자, 어법 문항 같은 경우는 지금 5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고요. 사실 이 근방 학교에 비해서는 어법이 좀 이제 평이한 편이고 많이 안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객관식에서는 어법이 2문항밖에 출제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이제 서답형에서 3문항 정도 이제 출제되었는데, 이제 작년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에서 좀 눈여겨볼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글 A랑 B를 붙여서 주고 A, B, C, D, E가 각자 이제 줄쳐져 있고, 그래서 다음 글 A, B의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어법상 공통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해가지고 정말로 어법에서 틀린 걸 제대로 골라내지 않으면 고를 수 없는, 답을 고를 수 없는 그런 좀 어려운 문항을 출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답형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부고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하고 있는 그런 시험 유형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 글의 밑줄 친 A부터 E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골라서 올바르게 고치시오의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 모두 고르라는 것이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유형이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문법을 제대로 알고 있니? 정말 그걸 물어보는 시험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휘 같은 경우는 6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고, 객관식에서 4문항, 그리고 서답형에서 2문항 정도 이제 묻고 있고요. 이렇게 영영사전을 활용한 그런 어휘 문제를 중대부고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해 왔는데요. 보면은 이제 우리 A, B, C, D, E가 줄 쳐져 있고, 그 단어에 사실은 우리 한 단어에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다이어 해서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문맥에서 쓰인 의미가 맞는지를 영어로 풀이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영영풀이 자체를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은 좀 어려워하고 많이 못 푸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이 영영풀이 문제를 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답형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언뜻 봤을 때는 어법이지 않을까 싶겠지만은 밑줄 친 A부터 F라는 이제 단어 중에서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 보기의 단어로 바꿔서 써라 라는 문항을 출제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휘의 정확한 의미랑 이제 글의 해석이 함께 어우러져야지 풀 수 있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독해 14문항 정도 출제되는데 사실 이 14문항은 거의 이제 수능 독해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문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대국어의 서답형의 대표적인 그런 특징이죠. 그래서 영작을 2문제 정도 출제를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한글로 된 해석을 주고 이제 윗글 A에 우리말 뜻과 일치하도록 보기에서 단어를 주고 이 단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영작을 하시오라고 출제가 되고 있고 이제 어법에 맞게 사실은 우리가 변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문장을 좀 이제 완성형으로 쓰는 연습도 필요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를 나갈 때 좀 중요한 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눈여겨서 봐야지 시간 내에 적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4년 이제 중간고사를 한번 봤는데 25년 중대국어 영어 내신은 좀 어떻게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많이는 아니지만은 중대국어가 작년에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매 시험마다 이제 4번의 시험 중에서 이제 어쨌든 조금씩 계속 출제 방식을 약간씩은 바꾸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영영 사전 풀이 문제를 뭐 갑자기 안 낸다든지 그런 다른 유형의 문제를 추가한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를 주고 계시니까는 아마 올해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 라이트가 고정적으로 이제 부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교재 같은 경우는 1학년 교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2학년 정도 수준의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2 수준 정도 어휘가 있어야지 이제 우리 사실 중대보고 시험을 잘 볼 수 있고 사실은 고3 정도의 그런 문항들도 한두 문항씩은 출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영어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를 사실은 변형을 보통 이제 단어를 많이 바꿔주세요. 우리 유의어라든지 반의어로 바꾸고 이렇게 지문을 변형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 이제 유의어, 반의어를 좀 정리를 하고 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문법 단원을 따로 정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고등학생 시험들이 그렇듯이 대신에 어쨌든 이제 모든 그런 어법적으로 틀린 부분들을 분석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탄탄한 문법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지 이제 중대국어에서 내신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영상 문제도 출제되고 뭐 이제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가지고 적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본문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똑같이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암기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똑같은 것을 받아 적으시오 이렇게는 요즘엔 많이 출제를 안 하시고 조금씩 변형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기본적인 그런 이제 서술형을 쓰는 능력, 즉 약간 활용 능력이 있어야지 이제 잘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루리 학원에서도 사실은 중대보고 내신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대보고 영어 중간고사 반이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3월 10일 월요일 수업부터 개강을 하고요. 이제 우리 보통 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6주 정도를 잡잖아요. 그래서 1, 2주 첫째는 이제 교과서가 아까 2개 들어갔으니까는 그 교과서 2과의 본문을 좀 내용 설명도 하고 문법 포인트도 잡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플러스로 본문 암기를 이제 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교재 같은 경우도 내용 설명과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설명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활용되는 단어들을 계속 외워야 되기 때문에 단어 시험을 들어가게 됩니다. 3, 4주차 때도 이제 부교재에서 내용 설명 및 단어 잡는 거 들어가고 이제 어법 포인트도 이제 계속 설명이 들어가고요. 이제 사실은 모의고사를 선생님들께서 처음부터 시험 범위로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거의 막판에 알려주세요. 막판에 이제 몇 월 거 낼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순간부터 이제 분석 자료와 함께 이제 문법 포인트 잡고 그리고 어휘 잡고 이래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 6주 때는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반복을 하고 이제 중요 내용들은 암기해야 될 부분들은 암기해서 이제 클리닉 때 제대로 암기를 하고 있는지 좀 제가 1대1로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변형 문제들을 풀고 가야 돼요. 이제 사실 고등학교 시험이 아직 익숙지도 않고 그리고 어쨌든 변형 문제를 풀다 보면은 좀 이제 어떤 식으로 시험을 봐야겠다 이런 감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많은 변형 문제들을 만들어서 풀리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대비 수업 때는 이제 총 시험 범위의 핵심적인 것들을 한 번씩 포인트 체크를 해주는 편이고, 그리고 이런 거 나올 것 같다 정도 이렇게 찝어주는 그런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과 같은 유형으로 파이널 시험을 출제를 해서 이제 시험을 봐보도록 하는데, 사실은 이때 아이들이 정말 얻어가는 게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 이제 중대보고 1학년 1학기 문제를 분석해 보았고, 그리고 올해 중간고사 대비 수업도 이제 안내해 드렸습니다. 꼭 입학해서 너무 어영부영 오래 하다 보면은 중간고사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적응을 빨리 하고 바로 이제 중간고사 준비를 좀 6주 정도는 잡고 시작을 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김소연 앱씨입니다.